안녕하세요. 주벤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SK텔레콤의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 네네.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요. SK텔레콤에 가입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이제 해킹당해서 유심을 이제 대대적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요. 근데 뭐 유심 교체 작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유심의 재고가 네네.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SK텔레콤 사용자가 한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5월이 다가도 이 사람들의 유심을 못 바꿔줄 것 같다. 뭐 이럴 것 같아요. 네, 유심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은 기존에 그 빠져나간 개인정보들로 유심을 똑같이 복제해가지고 네.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휴대전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SK 쪽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조금 덮는 것 같은데 사실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보면 이렇게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상상하기 어렵다. 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을 때에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이제 범죄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유심을 바꿔주는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반인 입장에서. 지금 사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단순히 이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이 개설되거나 네. 대포 폰이 개설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내 통장에 들어있는 네. 돈에 대해서 네. 공인증서나 이런 것들이 활용돼가지고 네네. 내 돈이 멀쩡하게 있는 예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할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댓글들 달린 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배우자 바꾸는데 2조가 들었는데 유심 그거 못 바꿔주냐. 배우자. 근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와이프 바꾸는데 2조를 썼는데 왜 이렇게 고객들에게는 시원하게 못하냐.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댓글에 달리고 있더라. 근데 뭐 유심이 그런 말을 물량이 하는 거예요. 없어서 지금 바꿔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뭐 사실 그만큼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겠죠. 본인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든 혹시라도 뭐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킹이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막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유책사가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제 뭐 위자료 플러스 뭐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손해까지 그렇죠. 손해배상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실제로 SK텔레콤과 고객들 사이에는 그 이동통신에 대한 그 사용계약 이런 것들이 다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에는 SK에서 각종 그 사용자들의 고유한 개인정보들을 다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안된 개인정보들을 외부에다가 유출하지 않을 의무 이런 것들이 사실 당연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네. 계약이 위반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아니지. 왜?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정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1부터 10까지 10개의 보호 장치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이야. 그걸 넘어가면 불가항력이라고 판단돼. 라고 한다면은 사실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유책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SK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나를 몰아세우면서 매도하고 너 SK 그 대변인이냐 뭐 그런 소리 할 거 내가 알겠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너는 SK 안 쓰니까 SK 변호나 하라고 그러면 제가 SK를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사용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LG로 넘어왔어요. 이런 사태가 터질 줄 알고 넘어왔구나. 예상했지? LG는 안 틀릴 것 같아요? 예? LG는 안 틀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많은 SK 기존 가입자들이 네. LG나 KT로 갈아탄다 네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갈아탈 때는 이제 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기간을 채워야 되니까. 보통 이제 뭐 2년 내지는 3년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 약정 기간 약정한단 약정을 말이지. 하지. 예. 근데 그에 못 미치고 갈아타면 그 이제 해당 일수에 비례한 대로 위약금을 내게 되는데 맞아요. 지금 문제가 이게 사실 위약금이라는 거는 고객이 사용하다가 그냥 내 맘대로 바꿨을 때 일단 당연히 위약금이 발생해요. 네네. 근데 지금은 SK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안 되는데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서 네네. 유출이 됐고 네. 그로 인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네.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과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위약금을 물리는 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논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 관련해서 기사 속에서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SK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인가 네네. 에 따라 가지고 그 위약금을 이제 물어내야 되느냐 물어내지 말아야 되느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하루 만에 뭐 10만 명 이상의 회원이 뭐 탈퇴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SK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거 유책사유를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그런데- 돈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위약금 없이 탈이동통신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전에 그 싸이월드 네이트 막 이 시절에 네. 판례가 있긴 해요. 그때만 해도 사실 2000년대였어. 2010년대도 아니고 네. 이게 재판이 아마 지지 걸려가지고 나중에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네이트하고 싸이월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땐 옛날 얘기잖아요. 뭐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만으로 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그렇죠.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사실 개인정보 중에 민감한 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럼요. 실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동일인 들면 식별정보잖아 사실. 그런 것도. 비밀번호,
그리고 뭐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 털렸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생활하는 것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계좌라던가 뭐 카드 이런 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되어지거나 돈이 그렇죠. 빠져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뭐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되겠죠. 만약 그게 재산 가치가 없고 손해배상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개인정보를 통신사라고 하더라도 왜 보관해서는 안 되지. 보관 안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다음에 사용하면 바로 폐기하고 그렇죠. 또 사용할 때 또 물어본다던가.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사실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받으면 되는데 받아가지고 쓰고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마케팅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케팅적인 부분은 본인이 동의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요. 많죠. 왜냐면 그게 마케팅은 뭐 나 마케팅에 동의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것들도 사실 쓰고 폐기하고 또 필요하면 또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러잖아요. 본인들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럼 일정기간 계속 보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털린 거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털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이 털린 정보를 조합했더니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있더라. 실제로 그것 때문에 돈이 빠졌다라고 하면 그 책임 전부를 SK가 져야 되는 게 당연히 맞긴 한데. 그런데 예. 그거 도대체 어떻게 입증? 그 입증 절대 안 그러니까 돼요. 그 입증이 안 그게 된단 말이에요. SK에서 빠져나간 정보로 털렸는지, 그렇지. 알 수 없단 어디 말이에요. 보험사에서 빠져나간 정보로 털렸는지, 누가 뭐 어떻게 털어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은 개인정보 빠져나간 그 자체도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인 그 손해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리는 특히나 거예요. 이제 업체 간에 개인정보 어느 정도 일정 그 수량이 되면 그 개인정보도 돈 주고 사고 팝니다. 그럼요. 근데 만약에 그 개인정보 빠져나간 게 손해가 없다? 라고 하면 그 개인정보 사고 파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무가치한 쓰레기를 사고 그렇죠. 파는 거야? 실제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시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DB라고 하죠. 네네. 데이터베이스들이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다 돈 맞아요. 주고 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상의 그 가치가 있는 정보들이 빠져나갔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SK에서 빠져나간 정보들의 대부분이 텍스트 파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텍스트 파일이 막 몇백 기가 돼. 그러면 책이 몇 권인지 아세요? 몇 권인데요? 우리 사무실의 모든 곳을 책으로 메워도 모자랄 만큼의 양이에요. 어허. 네. 어마어마한 정보량 아닙니까? 네, 어쨌든 뭐 지금 정보가 빠져나가가지고 1차적으로는 이제 정보가 빠져나간 털린 것만으로 이용자한테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 2차적으로는 다른 통신사로 이탈을 하는데 위약금을 물릴 것인가 실제로 그래서 SK에서 위약금 청구를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집단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사실 위약금이기 때문에 액수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네네. 과연 SK가 자동이체 방식으로 빼갈 수 있을 거냐? 저는 사실 그 부분 좀 의문입니다. 혹시라도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통신정보 빠져나가듯이 계좌에서 이체해서 빠져나갔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 SK 측에서 이 이용자한테 위약금을 지급하라 라는 이제 고지서를 받았다던가 라고 하면 연락 주십시오. 이제 한 100명 이상 모이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단체 소송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런 얘기도 많아요. 외국 같으면 SK텔레콤이라는 회사 자체가 존폐 위기다. 근데 지금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손방망이처럼 넘어가는 거 아니냐. 게다가 지금 과기부에서 문제가 삼는 게 네네. SK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면 24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훨씬 더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K 측의 유책 사유가 인정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높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기간 자체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지.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피해가기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몰라서 어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책 사유 중에서 이제 과실이 있는 거고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겼다라고 한다면 그 어긴 이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명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여러분들께서 이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